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콩고기냐, 뭐 대체육이라고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콩고기, 대체고기 시장 지금 엄청난데 그 채식주의자 하려고 해도 뭔가 단백질 섭취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식물성 원료로 고기 맛을 내는 대체고기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3년 63억 6,200만 달러로 성장했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8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독일은 8억 4,060만 달러, 약 1조 1,0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콩으로 만들던 뭐 배양을 해서 만들던 이 대체육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이분들이 먹고는 싶었구나. 아, 그렇죠. 그죠. 고기를 먹고는 싶었으나 이제 여러 가지 신념이나 네, 맞아요. 그쵸. 뭐 지구를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안 드셨구나라는 게 굉장히 그렇다면은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만만 그리고 또 이런 콩고기나 대체육이 또 좋은 거는 사실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좀 안 좋은 걸 사면 그죠? 뭐 조금 이렇게 뭐 누린내가 난다든지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 또. 그럼요. 뭐 두부도 많이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뭐. 두부로도 고기를. 네. 그 콩이니까. 그죠? 네, 다 합성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버섯 이런 걸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버섯. 네. 그렇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완전히 고기였어요. 식감 모든 게. 근데 모든 그게 이제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모든 고기가 아니고 다 그냥 버섯으로 만들어진.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더라고. 그래도 그 한우 특유의 육향은 좀 흉내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얘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제가 네. 그 전에 우리나라 농심 취재한 적이 있는데 대체육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냐면 그냥 맛만 고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고기 결 있잖아요. 네네네. 닭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닭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기 결까지 구현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오. 그러니까 이거는 닭 그러니까 가슴 퍽퍽한 느낌을 살리는 네. 거. 그러니까 식감까지 구현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네. 맛뿐만 맛뿐만 아니고. 보세요. 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네. 닭다리살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외국 가면 닭다리만도 막 팔잖아요. 아니 어떻게 뭐 다 다리만 좋아하면은 진짜 다리 10개 달린 닭을 키우는 거 아니냐 어디선가. 그러니까. 그래서 기름 닭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그렇죠.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양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어디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양산하는 거니까 뭐. 근데 이 사실 비건이라고 하는 게 먹는 거에만 국한되지는 않잖아요. 우리 편집장님 패션에 관심 많으시죠? 보세요. 관심 있나? 별로.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보고 있고요. 저야말로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게 패션에서도 비건이 뜨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가죽 자켓 그러네. 거죠? 거기도 그다음에 고기가 신발 이런 거에 가죽이 들어갔는데 인조 가죽. 이 뭐라고 하죠? 인조 가죽을? 비건 레더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시장도 당연히 커질 것 같은데 유럽에서부터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건이즘 자체가 채식주의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니즘이 붙는다는 얘기는 어떤 철학과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를 넘어서서 그 삶의 절반에 뭔가 동물에 대한 착취를 거부한다. 이 라이프 트렌드인 스타일을 거죠. 좀 바꾼다. 라이프 스타일의 네네. 중심이. 뭐 기후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나 뭐 식량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먹는 것도 바꾸고 이제 입는 것도 바꾸자, 뭐 화장품도 바꾸자 이러고 있어요. 네, 화장품, 패션, 뭐 자동차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서 다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그 만들 때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뭐 옷은 아까 가죽 얘기하셨지만 뭐 오리털 점퍼 이런 것도 다 이제 입지 말자. 가죽 자켓 멋있지만 인조로 바꾸자. 네. 뭐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건데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옛날에는 가죽 자켓 멋있어 보이고 막 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쇼핑을 하려고 해도 그걸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요. 공급자들이 그렇겠네요. 홍보를 할 때도 아. 가죽이라고 아. 안 해요. 그냥 가죽 제품 만들지 않고 우리는 인조 가죽을 썼습니다가 오히려 오히려?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마케팅 진짜 포인트다. 가죽이라고 옛날에는 막 네.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옛날 사람 같은 거죠. 당장 지금 2030 안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죽이나 뭐 이런 동물 털로 만든 뭐라고 하죠? 모피? 예, 모피. 이런 거면 예, 이제 예. 좀 뭐지? 야, 옛날 저희 이렇게 되는 멋쟁이 거예요. 할머니들은 뭐 밍크코트 하나씩 그 할머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머니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미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입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그죠? 뭐 동물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 입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럼요. 먹는 거는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고민을 좀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죠? 그 근데? 독일이 뭐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강국인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도 그런 게 들어갑니까? 네, 그 차내 마감재 있잖아요. 네. 마감재를 아, 만들 때 시트다, 식물성 소재로 만든 아. 가죽을 개발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특히 벤츠가 2023년 9월에 독일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에서 그 엔트리 전기차 콘셉트 CLA 클래스를 선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차량의 인테리어 소재를 식물성 소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나무 소재 섬유로 짜인 바닥 매트. 야. 좀 신기하죠. 그리고 식물성 염료를 사용해서 정교하게 만든 나파 가죽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제 비건 인증을 받은 원단으로 마감된 도어 포켓, 야. 재활용 페트로 제작된 플로팅 센터 암레스트 뭐 이런 게 다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부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꽤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데, 네.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요즘 K푸드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K푸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주요 수출 품목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식품부인가 거기서 발표한 통계를 한번 봤는데 작년 실적이 최대 수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K푸드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저런 걸 보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잘하려면 기업들이 저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수출에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이 니즈를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발휘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유럽 쪽에서 비건이즘 때문에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푸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짜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K 컬처 때문에 이제 아이돌 그쵸? 네. 아이돌이나 영화 드라마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맨 먹으니까. 네, 그게. 그래서 네. 되게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는데 한국 음식 너무 건강에 좋다. 아 건강, 그렇지. 네. 김치 뭐 이렇게 이런 거. 저희가 진짜 다 채식 위주였죠. 네, 뭐 비빔밥도 그렇고 네. 아, 비빔밥. 하니까 뭐 나물도 많잖아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네. 김치찌개도 그렇고 네. 이러니까 K 드라마나 뭐 아이돌이 먹는 거 따라해서 먹어보니 내 삶에 너무 잘 맞는 채식 음식이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K푸드에 오.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독일을 포함해 유럽에 수출된 한국 음식의 규모가 지난해 약 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나 늘었습니다. 야. 독일 안에 프랑크푸르트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 음식 파는 푸드트럭이나 카페, 뭐 가게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고 있대요. 독일에서도. 뭐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원래는 이런 아. K푸드는 그 교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거기 사는 독일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서 네, 좀 그쵸.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을 아예 이제 비건식으로 더 바꿔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거 많아졌다고요. 정말 훌륭한 네. 그거네.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은데 독일 서점에서는 한국식 비건 요리를 소개하는 책도 막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 하여간 이게 트렌드 자체는 우리나라 그 K푸드한테 되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내 마켓에서 저절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업들이 뭔가 마케팅을 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원재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했다. 재료 자체가 우리는 비건이다. 그걸 잘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필하면 확실하게. 좋을 것 같은데 유럽의 그 비건 식품이 많기는 하는데 이게 좀 가공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 발효다. 발효식품도 야. 있고 맞아요. 발효. 네. 네, 버섯이나 그렇지. 나물 자체 그 본연을 살리는 음식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종류가 1000개가 넘다 한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물이나 버섯이나 이런 원재료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러면 좀 공략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그 채식 친화적인 식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독일 현지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공식품 안에 혹시 인공조미료가 좀 들어간 거 아닌가? 되게 까다롭게 소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글루텐 프리 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쌀 요리 많잖아요. 그쵸, 면 같은 그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홍보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김치는 영양이 되게 우수하잖아요. 그쵸.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어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이 어필을 하는데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인증이 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래서 인증 기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독일 인증이 되게 까다로운 게 문제긴 해요.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독일뿐만 아니라 EU에서 그 여객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뭐 무슨 성분을 맞추지 못하거나 이럴 네. 경우에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수출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출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현지 법이나 정책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성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채식 요리를 했는데 그 소고기 조미료 들어가면 게 안 되고 이런 거 주의해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봤는데 그 독일 유학생이 친구가 그 비건인 거 알고 김치찌개를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이거는 고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없는 김치찌개겠죠? 그렇죠. 근데 친구가 가능하죠. 먹고 너무 이제 놀라면서 왜 해물 향이 나지? 이랬대요. 네. 그래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젓갈이 들어간 젓갈 거예요. 들어갔죠. 젓갈.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성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이 뭔가 우리 K푸드의 가치사슬 이거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기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네. 또 점검도 해보고. K푸드가 우리나라만의 음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제 더 글로벌 이상. 기준에 맞춰서 한 번씩 좀 튜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변화를 좀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독일의 비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현장 리포트 첫 주제였는데요. 사실 요즘 뜨고 있는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가 K푸드입니다. K푸드. 특히 이제 K컬처 얘기해 주셨는데 K컬처 붐이 일면서 K푸드가 해외 시장에서 많이 뜨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유럽의 가장 큰 경제 대국이면서 식품 유통 시장 규모도 가장 큰 독일의 이런 비건 트렌드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 식품업계 그리고 한국 농축산 업계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담은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저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슬픈 얘기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고기 안 먹고 잘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K푸드라는 게 약간 채식 위주의 이런 음식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회식을 하면 고기를 먹으러 가지만 그들은 평소에 계속 그냥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또 고기를 안 먹는 트렌드가 생겼는데 여기에 우리 또 K푸드가 굉장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희가 할 일이 많다. 기대가 된다. 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 중에 얘기 안 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끝까지 다 얘기하시죠. 네, 다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면 독일 어린이의 33%가 육류의 섭취를 줄였대요. 어린이가요. 어린이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미래 시장인데 그게. 네, 사실은. 맞아요. 미래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 베를린에서는 47%가 어린이들 중에서 식단에서 고기를 거의 안 먹거나 전혀 안 먹는다는 거죠. 현재. 와. 그건 이제 부모들이 아마 네.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거나. 그게 아이의 그 입맛이 평생 가요.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독일의 식품 업계는 어떻게 될까? 더 되게 중요한 것 트렌드가 같습니다. 강화되는 네, 그럼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 K푸드는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그 대체고기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된 수준이에요. 물론 대체고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또 좋은 말씀까지. 예, 통상 TV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